이렇기 때문에 구축 건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가 어렵냐? 바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관용 건축상담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자께서 질문을 남겨주신 부분이 용도 변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종근생 사무소를 똑같은 일종근생 의원으로 변경할 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도 변경에서 중요한 용도가 뭐냐면 바로 의원입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해서 용도 변경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관용 건축상담소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일종 사무실로 허가되어 있는 곳은 의원이 들어갈 때 종 변경 없이 의원으로만 바꾸면 되어서 500제곱미터 초과해도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종 사무실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일종 근생입니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우리가 근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일종 근생에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사무소는 해당 용도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종근생 사무소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용도의 사무소인 경우에 일종근생이다 보니까 여기서 질문이 좀 애매한 부분이 되겠죠. 일종의 사무실이면은 30제곱미터잖아요. 30제곱미터인데 이거를 50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일종 사무실을 포함하고 다른 용도까지 다 합해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3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근생 사무소고요. 자, 30제곱미터 이상부터 499제곱미터까지는 이종근생 사무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해당 용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499.99제곱미터까지 사무소로 할 때에 이종근생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어디로 되느냐? 바로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에서의 사무소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규모의 건축을 할 때에 근생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주차 대수와도 관련이 있죠. 주차 대수는 근생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 그리고 업무시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이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가는 순간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라든가 중규모 건축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종근생 사무소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신축 후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또 사무소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자, 질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일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허가되어 있는데 똑같은 일종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에 같은 용도이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생 사무소에서 일종근생 의원으로 용도 변경할 때에 장애인 시설 설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 변경에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용도에서 의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경우죠. 그래서 일종근생 사무소에서 일종근생 의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종근생 사무소에서 일종근생 의원으로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면적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일종근생은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이종근생은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요, 일종근생의 의원에서 면적에 관련된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생에서 보게 되면은 면적의 기준이 나오는데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근생에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면적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은 뭐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용도 변경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도 변경에서는요, 시설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군.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군에 1종 근생, 2종 근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바꿀 때, 2종에서 1종으로 바꿀 때는 같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인데,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 가능하다. 자, 첫 번째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의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호가 뭐냐? 1종 근생에서 1종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거는 같은 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기재 내용까지 필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 조항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같은 1종 근생에서 1종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용도가 있는데 거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의원은 같은 1종에서 같은 1종 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의원 용도 같은 경우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든 용도 변경 허가든 신고든 간에 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건축사가 도면을 챙겨서 신청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사가 이런 서류를 꾸며서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더라도 건축사가 뭐 세움터로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쨌든 1종 근생이든 2종 근생이든 사무소에서 1종 근생 의원으로 변경한다면은 이 부분은 뭐냐?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할 때에 건축법 별도로 다른 법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법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장애인법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죠. 그런데 장애인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장애인법은 각각 적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장애인법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의 보장에 관련된 법률, 한마디로 장애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애인법에서 의원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애인법을 보게 되면은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용도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8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경우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은 동일한 건축물 안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건물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2층도 의원이고 3층도 의원이고 뭐 5층도 의원이다, 이런 용도를 다 합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다 합해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뭐에 들어가느냐? 장애인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장애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장애인 편의시설 14개가 있는데요. 14개 중에서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복잡한 내용 다 치우고 의원 용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요, 편의시설을 7개를 설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대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대형 마트를 가다 보시면은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대부분이 대변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를 남녀 각각
한계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건물 안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5층이 의원인데요. 2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이러면은 5층에서 2층까지 장애인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용 계단이라든가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축 건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가 어렵냐? 바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에 관련된 기준이 건축법에서는 의원 용도가 면적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장애인법에서는 의원 용도의 면적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법과 장애인법은 각각 적용해서 용도를 살펴봐야 되고 법을 또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이 장애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면적과 편의시설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 2를 보시면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자, 뭐냐? 대상시설별이니까 여기서는 뭐 의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자,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의 종류, 여기서 말하는 게 14개 종류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되고 그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원 용도만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 일종 근생에서 의원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의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7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표를 보시면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의무가 있죠. 의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즉 뭡니까? 필수적이다.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만 허가가 나오고 준공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의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계단 또는 승강기 부분에서 의무가 되겠고요. 대변기, 여기서 화장실이죠.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대변기가 의무입니다. 소변기하고 세면대는 권장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계단 또는 승강기 그리고 대변기가 의무고요. 복도도 의무, 출입구,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이런 7개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장애인 주차입니다. 장애인 주차가 의무인데 이 건축물이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이면은 의무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건축물의 주차가 법적으로 9대면은 장애인 전용 주차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 3개만 설치하면 됩니다. 자,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고요. 그리고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그리고 출입구 문 이 부분만 3개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인법 시행령 별표 2를 찾아서 한번 쭉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종 사무실에서 일종 의원으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의원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다. 왜? 의원은 예외사항으로 일종에서 일종으로 변경해도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0제곱미터를 초과했으니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 7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 대변기, 즉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각각 설치해야 됩니다. 한 개만 설치해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각각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7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복도라든가 다른 규정까지 다 지켜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를 하려면은 옛날 화장실 사이즈가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설계 기준도 우리가 시행규칙에 또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종 사무실에서 일종 의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499.99제곱미터까지만 하게 되면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축 건물에서 의원 용도를 변경할 때에 의원 용도 500제곱 이상이면은 7개를 설치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층에 의원이 있는데 2층에 의원이 300제곱미터를 쓰고 있어요. 3층을 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데 3층을 300으로 해버리면은 600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 건물의 다 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총합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좀 설명드리고, 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7개 설치해야 되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자,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오래돼서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499제곱미터로 의원 용도 변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99제곱까지만 하게 된다면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 어려우면 499제곱미터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현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의사분들이 건물 계약을 해놓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의원에 관련된 영업신고를 하러 갔더니 장애인용 화장실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영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사들도 상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건물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지. 인테리어 몇 억 들어가지고 다 꾸며놨는데 나중에 영업허가가 안 나오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이 어려우면은 의원 용도로 499제곱미터까지만 해라. 그러면은 장애인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소를 의원 용도로 변경할 때에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원 용도의 면적이 얼마 되는지에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차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고 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담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